입 건강, 전신 건강과 이어지는 연결고리. 70세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찾아낸 원인은 심장마비도 뇌졸중도 아닌 바로 입속 세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수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1. 구강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여러분, 거울을 보며 입을 벌려보세요. 지금 보이는 이 작은 공간이 사실은 여러분 몸 전체의 건강을 결정하는 관문입니다. 김영자 할머니 75세. 평생 치아 관리에 소홀했던 분이었죠. 이 나이에 치아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감기가 자주 걸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번씩이나요. 그 다음엔 상처가 잘 낫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살짝 긁혔는데도 한 달 넘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식욕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고 자꾸만 피곤했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치과에 갔을 때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속이 만성 염증 상태였고 이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입속에는 약 700여 종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문제없지만 구강위생이 나빠지면 해로운 세균들이 급격히 늘어나요. 이때 생기는 독소와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면역력도 약해져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입속 염증이 마치 몸 안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씨처럼 작용해서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김영자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건강 문제가 바로 입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감기도 덜 걸리고 상처도 빨리 낫고 기운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구강 내 세균이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구강세균과 폐렴의 관계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68세. 평생 담배를 피워오신 분이었어요. 최근 들어 기침이 심해지고 가래가 자주 끓어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폐렴을 일으킨 세균이 구강에서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입속 세균이 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바로 흡인이라는 과정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들 때나 삼킬 때 입속의 세균이 침과 함께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젊을 때는 기침 반사나 면역 기능이 좋아서 이런 세균들을 막아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방어 기능이 약해지죠. 특히 치주염이 있으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염증이 있으면 그곳에 서식하는 혐기성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이 세균들이 폐로 들어가면 심각한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폐렴 발생률을 조사해보니 구강 관리를 제대로 받은 분들은 폐렴 발생률이 4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해요. 단순히 양치질을 도와드리고 구강 청소를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말이에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폐렴 치료와 함께 철저한 구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치주염 치료도 받고 매일 구강 청결제로 가글도 하고 틀니도 깨끗하게 관리했어요. 그 결과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폐렴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구강 건강의 힘입니다. 입속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폐를 지키는 것이고 나아가 생명을 지키는 일인 거예요. 3. 입속 염증이 심장 질환과 연결된다. 이제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주염과 심장 질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순희 할머니 72세.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혈압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급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관상동맥에 염증이 생겨서 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치주염이 있으셨나요?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치아 얘기가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순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잇몸 염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주염 세균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특히 GINGIVALIS라는 치주염 세균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동맥경화반을 만드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서서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치주염으로 잇몸에서 피가 날 때마다 세균들이 혈류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면역세포들이 이 세균들과 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염증이 되고 이것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실제로 치주염이 있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건강한 사람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위험도가 더욱 높아져요. 이순희 할머니는 심장 치료와 함께 치주염 치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스케일링도 받고 염증이 심한 치아는 치료를 받고 매일 꼼꼼히 양치질도 했어요. 6개월 후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관 염증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고 동맥경화 진행도 멈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입과 심장의 연결고리입니다. 작은 잇몸 염증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진실이에요. 4. 당뇨와 구강 질환의 악순환 고리.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당뇨와 구강 질환은 서로를 더욱 악화시키는 무서운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장민호 할아버지 65세. 10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에요.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데도 자꾸만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약도 늘리고 식단도 더 엄격하게 관리했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잇몸이 심하게 붓고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심각한 치주염이었어요. 의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뇨 때문에 치주염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치주염이 당뇨를 더 악화시키고 있어요.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아져서 세균이 잘 자라게 됩니다. 특히 입속은 따뜻하고 습해서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에요. 또한 당뇨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염증도 잘 낫지 않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치주염이 있으면 염증 물질들이 나와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즉, 치주염이 당뇨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당뇨와 치주염이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장민호 할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뇨 때문에 치주염이 심해졌고, 치주염 때문에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치과에서 치주염 치료를 받고 매일 꼼꼼한 구강 관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잇몸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혈당 수치도 함께 개선되기 시작한 거예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8.5%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와 구강 질환의 관계입니다. 둘 중 하나만 관리해서는 안 되고 함께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구강 관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 치주염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 이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최근에 밝혀진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치주염과 치매의 관계입니다. 김정자 할머니 78세.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며느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고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가족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검사 과정에서 의사가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잇몸 질환이 있으시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뇌로 들어가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특히
GINGIVALIS라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뇌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세균은 어떻게 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잇몸에서 피가 날 때 혈관으로 들어가서 뇌혈관장벽을 뚫고 뇌 조직까지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을 쌓이게 만듭니다. 더 놀라운 건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에서 실제로 치주염 세균이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또한 치주염이 심한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건강한 사람보다 1.7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김정자 할머니의 경우 다행히 초기 단계의 경도인지 장애였습니다. 의사는 치매 예방을 위해 치주염 치료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했어요. 할머니는 즉시 치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스케일링을 받고 염증이 심한 잇몸을 치료하고 매일 항균 구강청결제로 가글을 했어요. 또한 전동 칫솔을 사용해서 더 꼼꼼히 양치질을 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인지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향상됐고 일상생활에서도 깜빡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치매 예방 활동도 함께 했지만 구강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어요. 이것이 바로 입과 뇌의 연결고리입니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는 것이 맑은 정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6. 영양 섭취와 구강 상태의 상관관계. 이제 영양과 구강 건강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박영숙 할머니, 74세. 최근 들어 체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식욕은 있는데 자꾸만 음식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특히 고기나 딱딱한 음식은 아예 피하게 됐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치아가 많이 빠지고 남은 치아들도 흔들려서 제대로 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억지로 먹으려고 해도 잇몸이 아프고 음식이 제대로 씹어지지 않아서 삼키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박영숙 할머니는 점점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게 됐어요. 밥도 죽으로 드시고 반찬도 무르게 익힌 것만 드시고 과일도 갈아서 드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부족해져요. 특히 노년기에 꼭 필요한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섭취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영양 부족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잇몸과 치아 건강도 더욱 나빠집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잇몸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구강 건강이 나빠져서 영양 섭취가 어려워지고 영양 부족으로 인해 구강 건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박영숙 할머니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치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빠진 치아는 임플란트로 대체하고 흔들리는 치아는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임시로 틀니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치료 후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시 고기도 드실 수 있게 되고 딱딱한 과일도 드실 수 있게 됐습니다. 체중도 다시 늘기 시작했고 기운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구강 건강과 영양의 관계입니다. 잘 씹을 수 있어야 골고루 먹을 수 있고 골고루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7. 구강 건강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구강 건강과 정신 건강의 관계입니다. 최순덕 할머니 69세. 평생 활발하고 밝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모임도 나가지 않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꾸 취소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부끄러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치아가 많이 빠지고 잇몸이 나빠져서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부끄럽고 웃을 때도 입을 가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의식 과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우울해하시고 의욕도 없고 집안에만 계시려고 하더라고요. 구강 건강 문제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우선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요. 치아가 빠지면 얼굴 형태가 변하고 말할 때도 발음이 부정확해집니다. 또한 구강 냄새 때문에 대인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만성적인 구강 통증과 염증이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지속적인 통증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한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서 정신 건강이 더욱 악화됩니다. 최순덕 할머니는 가족들의 설득으로 치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빠진 치아는 틀니로 대체하고 잇몸 염증도 치료받았어요. 처음에는 틀니 때문에 불편해하셨지만 점차 적응하시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말하기가 편해졌어요. 발음도 정확해지고 입냄새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도 되찾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다시 동네 모임에 나가시기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만나시게 됐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밝고 활발한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셨거든요. 가족들은 치과 치료만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줄 몰랐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강 건강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능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8. 노년기 치아 수명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년기 치아 수명과 삶의 질의 관계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가 있어요. 80세까지 자신의 치아를 20개 이상 보존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였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철민 할아버지 82세. 평생 치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매일 양치질을 빠뜨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도 받으셨죠. 덕분에 82세 나이에도 자신의 치아 24개를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를 보면 정말 활기찹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딱한 사과도 그냥 드시고 점심에는 갈비찜도 잘 드세요.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무엇이든 잘 드시니까 대화도 즐겁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반면에 같은 나이에 김영철 할아버지는 상황이 다릅니다.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해서 현재 치아가 8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틀니를 하고 계시지만 잘 맞지 않아서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철 할아버지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고민이에요. 딱딱한 건 씹을 수 없고 끈적한 건 틀니에 달라붙고 질긴 건 아예 포기해야 합니다. 가족들과 외식을 할 때도 항상 메뉴를 제한적으로 골라야 하죠. 이런 차이가 만들어내는 삶의 질 차이는 정말 큽니다. 우선 영양 상태가 달라져요. 이철민 할아버지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실 수 있어서 영양 상태가 좋지만 김영철 할아버지는 제한적인 음식만 드시게 되면서 영양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요. 이철민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드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지만 김영철 할아버지는 음식 때문에 모임 참석을 꺼리게 됩니다.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잘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이철민 할아버지는 소화도 잘 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만 제대로 씹지 못하는 김영철 할아버지는 소화 불량으로 자주 고생하십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요. 이철민 할아버지는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서 식사 시간이 즐겁지만 김영철 할아버지는 매 끼니가 스트레스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80세에 자신의 치아를 20개 이상 보존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30% 이상 높았다고 해요. 또한 인지 기능도 더 좋고 우울증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수명 차이였어요. 치아를 많이 보존한 사람들이 평균 3-5년 더 오래 살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관리 능력과 삶의 질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9. 시니어를 위한 종합 구강 건강 수칙.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다행히 이 모든 문제들은 예방할 수 있고 이미 문제가 있더라도 개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루 3번 양치질의 새로운 기준. 많은 분들이 양치질을 대충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양치질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혜숙 할머니 71세. 평생 양치질을 빠뜨린 적이 없다고 자신하셨어요. 하지만 치과에서 양치질 방법을 다시 배우고 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양치질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올바른 양치질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칫솔모가 잇몸과 치아 경계선에 45도 각도로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닿지 말고 부드럽게 작은 원을 그리듯이 움직여요. 한 번에 2에서 3개의 치아씩 집중해서 닦고 최소 2분 이상은 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전동 칫솔 사용을 강력히 권합니다. 손목 힘이 약해져도 효과적으로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치간 청소의 중요성. 양치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사이의 세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요.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이 필수입니다. 박종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치간 칫솔 사용을 귀찮아하셨어요. 하지만 한 달만 사용해보니 잇몸 출혈이 현저히 줄어들고 입냄새도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구강청결제와 가글의 활용. 항균 성분이 있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 양치질로 제거되지 않은 세균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특히 잠들기 전에 사용하면 밤사이 세균 번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 6개월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스케일링도 받고 초기 충치나 잇몸 질환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 올바른 식습관.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세요.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로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틀니나 임플란트 관리.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전용 클리너로 청소하고 밤에는 빼서 보관하세요. 임플란트가 있는 분들은 더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요. 일곱 번째, 금연과 금주.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구강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특히 담배는 잇몸 질환을 악화시키고 임플란트 실패율도 높입니다. 여덟 번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잇몸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적절한 운동과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충격적이셨나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입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70세 할머니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입속 세균 때문에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던 분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치과 치료를 받고 꾸준히 구강 관리를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아요. 오늘 밤부터 양치질을 더 꼼꼼히 해보세요. 내일은 치간 칫솔을 사서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치과 예약을 잡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폐를 지키고, 뇌를 지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입속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여러분의 입속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치아로 끝까지 맛있게 드시고, 밝게 웃으시고, 활기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